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누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다뤄봤는데요. 누수소송도 많이 다뤄봤습니다. 누수소송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와 층간소음의 공통점이라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들의 협조가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협조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협조를 구해가가지고 대부분이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겁을 좀 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잘 안 감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든지 일반 뭐 빌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소송과 전유 부분에 대한 소송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잘 모르면 무조건 윗집에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히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및 층간 소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자 및 가해자를 특정해야죠. 이행소송은 그 피고를 지키는 자가 피고가 됩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책임자 및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지만 누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노후 배관, 건물관리 소홀, 설치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누수 산지 업체를 통하여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요,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하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전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소유자한테 청구해보고 소유자가 아니면 점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758조의 해석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대략적인 개괄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하여 천정에 물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하게도 위층에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예상하는 것과 다른 원인일 수는 있는데요. 아파트 누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누수진단 업체 등을 통하여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보아야 하고요. 이를 통해 원인이 전유 부분일 경우에는 위층에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공용 부분이 원인일 경우에는 위층에 책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무슨 차이인가요? 공용 부분이란 공용주택에 부속된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지붕이라거나 바깥벽 등이 되겠죠. 반대로 전유 부분은 세대에서 득점하고 있는 것으로 세대 내 창문이나 바닥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전유 부분은 대체적으로 세대 소유권자에게 책임 의무가 부여되며 공용부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장기수송 충당금 또는 보험 등으로 하자를 보수하기도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현상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건설사 혹은 시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이 존재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일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집 내지는 공유부에서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을 때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서 공작물 점유자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층과 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합의가 성사된다고 다행이겠지만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을 때 거부를 한다거나 혹은 일부분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모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파트 누수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누수 흔적에 관련된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누수소송을 하다 보면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즉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소유자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전화 상담을 주신다면 명확하게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이 잘못되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의 경우 통상 5년부터 10년까지로 책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누수는 하자의 범위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분쟁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늦추고 있다거나 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는 판명이 나게 되면 보수공사 의무를 져야 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수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10년 동안 서초동에서 수많은 소송을 해왔습니다. 전화 주신다면, 의뢰를 해주신다면 성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이었습니다.